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정치인이 어떤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갑자기 다른 이슈가 불거지게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즉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경우 가끔 보셨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러시아 스캔들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가 튀어나와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더 곤란한 이슈들이 계속 그를 옥죄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말입니다. 사면초가 트럼프, 오늘의 이슈입니다. And you have you had a group on one side that was bad, and you had a group on the other side that was also very violent.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러시아 스캔들에다가 또 인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뭐 참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데 지금 뭐 주류 사회에서도 지금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좀 네. 주류 사회의 어떤 성역이라고 그럴까요? 터부를 제대로 좀 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인종주의라는 게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건드리기 싫은 네. 그런 민감하죠. 민감한 문제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거론하니까 아주 뭐 뿔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 주류 사회가 좀 뿔이 나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 같은 경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재계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보이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그 베이스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계였는데 본인이 재계 출신이니까. 재계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재계마저도 이번에는 비판에 선봉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요. 또 군부, 뭐 육해공 합참의장들, 육해공 그 참모총장들 이런 그 수뇌부들이 나서서 인종주의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주류 사회의 주요 뭐 지점에서 모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고립무원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재계를 좀 들여다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재계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계에도 뭐 대단해요. 뭐 CEO들이 잇따라 비난 성명 발표하고 뭐 자문위원단에 있던 CEO들은 다 나가버리고 아이고,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자문위원회가 백악관에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경제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의 CEO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캠벨 수프. 수프하면 캠벨 아닙니까? 아마 누구나 한두 번씩은 아마 드셔보셨을 것 캔 같은데. 수프에 캠벨 다 써있죠. 캔 수프에 캠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캠벨 수프 CEO, 뭐 3M, 그 포스트잇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3M 그리고 존슨앤존슨, 뭐 이런 CEO들이 다 그 경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줄줄이 지금 떠났고요. 그리고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그 CEO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는 백악관을 떠난 겁니다. 그 떠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제이미 다이언,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이죠. 네. CEO입니다. 이 사람 뭐 월가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샬롯스빌 사태에 대한 대응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 인종주의, 불관용 그리고 이 폭력 이런 것은 언제나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이 재계 인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좀 뿔이 났는지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 두 개의 위원회죠. 제조업위원회와 전략 정책 포럼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네. 사실 그것도 내막을 따져보면요. 이 두 위원회가 스스로 해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설치한 위원회가 거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체하겠다고 하면 너무 망신스러우니까 본인이 그 얘기 듣고 먼저 없애겠다고 선수쳐서 발표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본인은 계속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계의 상황도 봤는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되는 게 재계도 될 수 있지만 또 그의 사위 유태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유태계의 파워 무시할 수 없는데 또 네. 도움도 많이 받고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종 문제가 불거지면 유태계도 빠집니다. 당연하죠. 예. 더군다나 이번에 그 샬롯스빌에서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복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코스프레처럼 느껴졌는데 두 가지였죠. 하나는 KKK이고 다른 하나는 네오나치, 신나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나치라면 정말 아, 예. 그 단어만으로도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100주년 낮에 나타나면서 심지어 폭력 시위까지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이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옹호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바라건대 철저하게 비난을 했어야 되는데 야 니네 둘 다 똑같아 이런 거잖아요. 참 이쪽에서 사망자까지 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제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 유대인 쪽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아주 격앙돼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도 유대인들 그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탱해주는 또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아주 지금 많이 이제 뿔이 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나치 KK를 옹호하는 듯한 이건 아니다. 이 세상에 좋은 나치, 좋은 KKK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고요. 마크 주커버그 같은 그 페이스북 CEO도 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게요. 드러내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모습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마크 주커버그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뭐 엄청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올 정도로 이제는 또 유대인 사회와도 완전히 지금 척을 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임기 초기에 뭐 러시아 스캔들이니 뭐 이런 거로 이제 물론 계속 지금도 조사는 진행 중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슈만 하더라도 당내에서 커버도 해줄 수 있고 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녀사랑처럼 그러면 안 돼라고 대통령을 좀 옹호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인종 문제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종 문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뭐 월가의 이런 CEO들 그리고 무슨 이 군부의 리더들 그리고 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인종주의가 미국에서 지니는 폭발력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자신들의 어떤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인종주의를 내세워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백인들의 지지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회사를 놓고 봐도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 백인만 사줘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흑인도 사줘야 되고 라티노들도 사줘야 되고 아시안들도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주의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를 갈라놓는 것, 인종적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최악이다. 그것은 시장 경제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특히 그 CEO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좀 탈출할 수 있을지 좀 쉽게 출구가 안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찾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 누구도 뭐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당선이 됐을 때 그 백인들의 지지를 사실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놓고 인종 문제 거론하진 않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어서 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선거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악수일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마음 곤란합니다. 편치 않겠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지켜주던 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원해주던 이런 재계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 유대인 출신인데 지금 뭐 노발대발하고 있고 물러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 네. 이 사람도 지금 그 사임할 것이라는 설이 좀 파다한데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도 이제 시간 문제지 물러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종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 어떻게 보면 뒷배경이 될 만한 사람 스티브 배넌. 스티브 그렇습니다. 배넌 오늘 그만뒀다면서요? 그렇죠. 그만둬가지고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곁을 떠났습니다.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참모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네. 현재 백악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최측근 인사들은 아니거든요. 여론에는 사면 초과를 당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 떨어져 나가서 고립되고 있고 참 위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이론과 관련해서 절대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도 그렇게 패망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평생 이 어려운 사업 거래를 성공적으로 잘 해결해 왔다 하더라도 사업이 아닌 정치와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전선이 2개 이상으로 나누면 승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역량을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도 인종 문제 등으로 쓸데없이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 선택과 집중, 북한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석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